들어서 블록 속으로. 네, 안녕하세요. 길벗입니다. 오늘도 들어서 블록 속으로 들어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이제 암호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이 핵심 인물이죠. 권도영 테라폼레스 대표가 6조 원이 넘는 벌금을 물기로 했다고 합니다. 현지 시간 12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테라폼 랩스와 대표이사 권 씨가 44억 7천만 달러, 약 6조 1천억 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을 납부하기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합의했다고 하는데요. 최종 합의 액수는 당초 SEC가 책정한 환수금과 벌금 등 52억 6천만 달러, 약 7조 2천억 원보다는 작은 규모라고 합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 재판 기록에 따르면 SEC는 테라폼 랩스와 권 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양측 법률 대리인이 벌금 등 부과액수를 이같이 합의했다며 재판부 승인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이날은 합의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시한이었다고 하고요. 이번 재판은 피고의 직접 출석 의무가 없어 권 씨 없이 궐석으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판결은 났지만, 이제 권 씨는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기소된 상태잖아요. 그런데 신병이 어디로 인도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현지 시간 12일 크립토 포테이토에 따르면 암호화폐 연구 플랫폼 카이코의 보고서에서 터키 리라의 암호화폐 거래량 시장 점유율이 유로를 제치고 세 번째로 큰 법정 화폐가 됐다고 합니다. 카이코의 분석에 따르면 리라의 암호화폐 거래량 시장 점유율이 6월 초에 사상 최고치인 19%를 기록했는데요. 이 상승은 70%를 넘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터키 리라가 세계 최악의 법정 화폐 중 하나로 자리 잡으면서 발생했다는 분석입니다. 보통 화폐 평가 절하와 외환 변동성은 개발도상국에서 암호화폐 채택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을 하죠. 카이코는 2024년 선거가 기록적으로 많아지고 통화 정책의 차이가 커지면서 최근 몇 달 동안 외환 변동성이 증가했다고 전했다고 하네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선거가 많아지고 일단 그 리라화 자체가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진 그 상태에서 여러 가지 선거가 많아지면서 각 이제 후보들마다 통화 정책을 막 발표를 하는데 이게 후보마다 막 다르고 혼란스러운 이런 시장 상황이 반영이 돼서 사람들이 리라화를 통해 암호화폐를 많이 거래를 한 게 아닐까라는 분석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아래 밑에 내용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마지막 소식은 코인베이스가 올해 최대 규모의 이더리움 유출을 기록하며 10억 달러 이상에 달하는 33만 6천 ETH가 6월 12일에 유출되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현지 시간 12일 더 블록에 따르면 이번 유출은 2024년 들어 5번째로 하루에 15만 ETH 이상이 인출된 사례라고 전했는데요. 이러한 대규모 자금 이동의 배후가 누구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크립토 퀀트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거래의 규모는 4억 달러에서 11억 달러 사이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이는 개인 투자자가 아닌 고래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기관이 주도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러한 인출이 거래소 내부의 이동이 아니라면 이는 세계 최대의 알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장기 전망을 의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크립토 퀀트 분석가는 스팟 비트코인 ETF 거래 시작 전에도 코인베이스에서 유사한 활동이 관찰되었다고 지적하였는데요. 2024년 6월 12일에 이루어진 11억 7천만 달러 규모의 인출도 고래나 기관이 스팟 이더리움 ETF 도입과 함께 ETH 가격 상승을 예상하여 이루어진 것일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 분석가는 이 가정이 맞는지 여부는 앞으로 며칠 안에 명확해질 것이다. 그러나 유통 공급을 줄이는 이러한 움직임은 중장기적으로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소식 가져와 봤는데요. 이 세 가지 소식에 대해서 체스님, 기린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저는 저의 들어볼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들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블록체인 정보통 블로킹 354화 오늘도 체스님, 기린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오늘 이제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힘이 쭉쭉 빠지는데 한 주간 또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저는 이제 부산에 또 이제 출장을 다녀왔는데 또 이제 부산에서 짜장면과 두부김치를 먹고 서울에 올라와서 가산 디지털 단지에서 이제 회를 먹었습니다. 반대가 돼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부산의 명물인 회를 가산 디지털 단지에서 먹고 오늘도 먹을 예정입니다. 네. 체스님이 이것저것 여기저기 방방곡곡 활약을 하고 다니고 계시는데 정작 이제 현지 음식은 안 드시고 현지에서 못 먹은 그 어떤 아쉬움을 또 이제 돌아오셔서 많이 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부산에 가가지고 부산의 음식이라고 한 거는 부산 소주, 이제 대선이라고 하는 부산 소주랑 그 다음에 이제 부산의 생탁이라는 막걸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탁이 무슨 약간 동동주 이런 술 종류인가 했더니 저기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완전히 그냥 촌놈으로 보더니 생탁 몰라요. 그래서 생탁이라는 이제 막걸리도 또 먹고 왔습니다. 네. 근데 확실히 부산 술들이 또 나름 또 특색들이 있네요. 근데 서울 와가지고 또 생각도 나고 하는 거 보니까. 네. 그 아주머니는 필히 저희 서울에 오시면 저한테 꼭 연락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술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려고. 그게 아니라 이제 서울에서 얼마나 이제 잘 아시나 한번. 네,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날이 막 덥다 보니까 집에 항상 이제 많이 있는데 지난주도 그렇고 넷플릭스에 무슨 영화 순위에 센강 아래라는 영화, 프랑스 영화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라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재밌나 싶어서 좀 상어 얘기인 것 같아서 그런 거 저도 재밌게 보는 편이라 봤는데 첫 번째 시도 때 보다가 잠들어서 이제 잤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내가 졸려서 피곤해서 그런 거지 영화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어제 다시 시도를 했는데 결국에 결말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졸릴 때는 이제 따비르맨 한번 또 봐주시면 이제 그 정도면 그냥 주무시기 위해서 보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한번 그러니까 흥미로워서 저는 이렇게 괴물 나오고 이런 걸 좋아해서 열심히 봐보려고 했는데 재미가 없는 것 같진 않은데 묘하게 이게 좀 졸린 그 느낌이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물론 좀 자의 시간에 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넷플릭스 자주 보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고 이제 저는 이렇게 됐지만 다른 분들은 또 얼마든지 재밌어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위에 올라온 걸 테니까 한번 보시고 어떠셨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길버님보다 나은 게 저는 영화를 끝까지 봤습니다. 매드맥스. 매드맥스 재밌지 않아요? 그러게. 근데 이제 저는 요즘 퓨리오사를 본 게 아니고 예전에 분노의 도를 이제 안 봤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매드맥스 그걸 봤는데 왜 사람들이 약간칭찬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냥 한 2시간 내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때려부시잖아요. 네, 다 때려부시는 영화더라고요. 네. 약간 마초스러운 영화. 네. 네, 대단한 영화였다. 그래서 좀 이게 졸릴 시간이 없는 훌륭한 영화였습니다. 저도 퓨리오사
보려고 계속 이제 벼르고 있는데 계속 시간이 좀 안 맞아서 못 보고 있는데 퓨리오사도 보려고요 저는. 그거 근데 인기가 생각보다 흥행이 안 돼가지고 네. 곧 있으면 넷플릭스에 올라올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게 곧 올라올 겁니다. 그거. 네, 이게 확실히 그 1편만 못하다고 그래 조금 아쉽네요. 왜냐면 저기 뭐냐 배우들이 다 짱짱하잖아요 아, 이번에. 그렇죠. 네. 그래서 크리스 햄스워스인가 토르 어. 또 나오고 그래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뭐 내려오기 전에 그래도 이왕이면 극장에서 보는 게 또 맛이 다르니까 한번 찾아가서. 네. 아니 되게 티모시 살라멘가 그 나오는 그 듄 맞다 듄 2. 네. 그 듄 아니 매드맥스 하니까 듄 2 생각이 나서 그런데 제가 예전에 어떤 소개팅한 분하고 그 듄 2를 보러 갔는데 자기 그 여성분이 아 진짜 재밌을 것 같다 그러면서 그 듄 2를 추천을 하시는 거예요. 네. 한 30분 뒤에 봤더니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그리고 그거 심지어 4D였어요. 막 의자 막 하고, 막 물티인데, 근데, 언제 일어나나 했더니 물티 때, 아이, 깜짝이야! 약간 이렇게 하고, 많이 주무신 걸 보고 나서, 아, 이게 취향에 따라서 이게 또 이렇게 막 때려부시는 것도. 근데 심지어 그 앞에 계신 아저씨는 한번 코 골면서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아, 역시. 근데 그게 되게 평가가 좋지 않았나요? 왜 그러니까 그러지? 저는 재밌게 봤어요. 저는 재밌게 봐가지고 이제 원도 보고 이제 그 세계관에 좀 몰입해 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끝나고 뭐가 생각나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꿈나라가 생각난다고. 네, 그래서 아니 근데 듄을 기대하실 정도면 원도 보신 분일 텐데. 원은 안 봤고요. 근데 평가가 좋아가지고 영화를 골라보다가 듄 한번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특별히 생애 처음으로 이제 4D를 예약을 해서 갔는데 이렇게 주무시는 걸 보고서는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마 주무시는데 오히려 방해되지 않으셨을까. 네. 그럴 수 있죠. 왜 원은 안 보시고 막 하셨으면은 투만 딱 보시기에는 조금 좀 재미가 없으셨을 수도 있겠다 싶네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또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해봐야 될 텐데 오늘 들어볼 세 가지 소식 체스님 어떻게 잘 준비해 온 것 같나요? 예. 그리고 이거 워낙 네. 이슈가 되는 거라 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 소식은 권도영 씨와 이제 테라폼 랩스의 근황이 최근에 또 나와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그냥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금기어는 있잖아요. 이거 얘기할 때 권 선생님 이런 건 하지 말고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딱 제대로 권씨? 네, 권 씨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벌금 내는 거를 6조 원 네,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합의금 6조 원이 이게 말이 되나 좀 싶은 액수예요. 이게 이런 돈이 있나 싶고. 네. 이게 스탠다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지난번에 장펑자오가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장펑자오가 5조 5천억이더라고요 벌금이. 네, 네. 아니 5조 천억보다 더 나온 그러니까 거예요? 더 나왔는데 와. 아무튼 이게 이분들이 어쨌건 자기네들도 이게 원래 법 재판이라는 게 판례를 좀 참고하지 않습니까? 네. 그 6조가 스탠다드인지 6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는 건지 아무튼 네. 기본은 44억 달러 해가지고 시작하는 거 보니까 아니 지금 형량이 110년 정도 생각이 드는데 110년이면은 저기 당군 할아버지만큼 살아야지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100년이라고 치고 6조 나누기 100년 하면은 이제 1년에 얼마인지가 나오겠네요. 네. 그러면 1년에 600억 1년 형량 감량하는데 이제 600억 정도 되겠네요. 600. 1년에 600억. 아니 근데 이게 사실 미국이 워낙 무슨 징역 몇백 년 때리고 그러잖아요. 그냥 그게 사실상 종신형이나 다름없는데 이것도 이게 말이 합의금이지 결국에는 그냥 징역을 살아라 이런 얘기 아닐까. 그렇겠죠. 네. 네. 근데 이거랑은 별도로 형사소송이 진행된대요. 이게 이거 낸다고 해서 처벌 안 받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이걸 내면은 그래도 형사 소송할 때 형사 관련된 처벌에서는 조금 이제 형량이 감소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기대해요. 그러니까 6조 내고서도 형량을 또 이제 딜을 이제 쳐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근데 어차피 이게 벌금을 6조로 낼 수는 없을 테니까. 네. 사실상 이제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근데 사실 지금 이게 판결이 나긴 했지만 이분이 아직 몬테네그로에 계세요. 네. 그래가지고 아직 한국에 갈지 미국에 갈지는 모르는 상황인데 이게 사실 미국을 선택하더라도 아름답지 않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네. 테니까 아마 미국은 이제 본인의 예전에 자기가
재판을 고른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재판 네네. 뭐 부패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은 이제 그 메뉴에서 아마 빼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네요. 아니 이게 지금 6조를 뭐 낼 돈도 없을 것 같은데 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형사 재판이 다 남아 있는 거고 이제 6조 내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인데 뭐 굳이 이거를 뭐 합의를 뭐 이 정도를 했다는 거는 뭔가 또 그래도 전략이 그러니까 뭔가 판결이 났다기보다는 합의를 법률 대리인끼리 이렇게 합의를 한 개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남은 네. 여생이라도 조금 이승에서 조금 살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게 좀 벌금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합의를 했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이게 합의 맞아? 이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 두 번째는 이제 6조 원을 벌금을 어쨌든 낸다고 해도 이게 과연 피해자 구제에 얼마만큼 쓰일 것인가에 대한 좀 의문도 들더라고요. 사실 뭐 미국에 있는 뭐 피해자들한테는 뭐 어느 정도 이제 보상을 해줄 수는 있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 뭐 전 세계 피해자들한테 돌려주진 않을 거잖아요. 이 금액 자체를. 그래서 이게 6조를 뭐 낸다 한들 우리나라 그 피해자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뭐 그렇죠. 뭐 의미가 있나? 말거나 예. 사실. 네. 차라리 그냥 우리나라 국내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냥 6조고 뭐고 그냥 우리나라로 와서 뭐 1,000억이라도 우리나라에 내는 게 좋지. 저 미국 가가지고 미국에서 6조 내가지고 뭐 징역 살고 하는 게 하나도 뭐 사실 의미가 없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그 한국 피해자도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기사가 나왔는데 네. 이제 권도영이 우리 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을 경우 피해자들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다만 권도영이 미국에서의 소송전으로 빈털터리가 될 경우 추가로 추징할 재산이 없을 수 있다. 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재판이 대법원까지 이어진다면 수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미국한테 선수를 이제 그 미국이 선수를 쳤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60조 내고 남은 돈이 한 3천억까지도 있기가 힘들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렵다. 그냥 저주 정도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잊고 살아야죠. 뭐 그러니까 이거- 차라리 그냥 뭐 미국에서 벌금을 좀 적게 내고 형량도 좀 적어져서 그거 다 마치고 한국으로 빨리 보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진짜 지금 뭐 물론 일부 피해자분들은 이제 내 돈은 어차피 못 받는 돈이라 생각하고 권도형을 저주하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진짜 내 쌈짓돈 모아가지고 투자를 한 건데 그 돈 조금이라도 돌려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참 이 권도영과 이 권 씨와 이제 테러폼 랩스의 소식에 대해서 여러 피해자분들의 그런 마음이 싱숭생숭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언급한 적은 없는데 작년 말인가 그 테라폼레스의 그 총 재무 책임자가 아마 네. 한국에서는 재판 받아가지고 뭐 네.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꼭 권 씨의 재산을 몰수해서 뭐 저기 하지 않더라도 뭐 다른 네. 사람의 저기를 해서 뭐 조금이나마 환수 받을 수 있긴 하겠지만 네. 어쨌건 대부분의 이제 재산은 이분이 이제 핸들링하고 있는 거니까 사실 좀 이게 피해자분들께서는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일 것이다. 근데 이게 합의의 과정이 되게 웃긴 게 권도영 측은 100만 달러를 내겠다고 했고 SEC는 53억 달러를 요구했는데 이게 도대체 100만 달러면 사실은 이제 그 10억만 내겠다는 건데 네. 이게 근데 합의가 6조잖아요. 이거는 뭐 거의 사실은 합의 당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삥 뜯긴 거예요. 너 일로 와봐. 그래서 주머니 얼마 있어? 그래서 저 500원밖에 없네. 네. 죽는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거를 합의라고 보기가 10억과 6조 사이에서 이제 6조의 합의를 봤는데 합의라고 하면 보통 이제 중간값이 이제 합의잖아요. 10억과 6조면은 그래도 한 뭐 100억 원, 뭐 1000억 원 이런 게 이제 그것도 중간이 아니지. 네, 6조. 합의의 어떠한 그 범주라고 생각하는데 뭐 1000억이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거의 그냥 네. 아니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왜 합의라는 표현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제 이 법원 입장에서는 우리가 잘 이렇게 조율한 거다라는 뭐 뭔가 강압적으로 때린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제시했더니 알겠다고 했다 이렇게 해서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뭐 합의라는 표현이 좀 거시기한 것 같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권 씨와 테라폼 랩스가 이 10억에 퉁치려고 했다는 게 너무 괘씸한 거예요. 아니 저기 뭐냐 덩군형에 그거 넣어서 빼돌리려고 했던 그 자금만 해도 상당할 텐데 아니 뭐 솔직히 뭐 10억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거주하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도 막 엄청 가치가 높다고 하잖아요. 근데 뭐 솔직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10억은 사실 그렇게 뭐 막 삶에 무리가 가는 그런 돈은 아닌데 수백, 수천 명, 수만 명의 그런 피해자들 그 생계에 피해를 주고서는 본인은 막 딸랑 이제 자기가 이제 감수할 수 있을 정도만 벌금을 내고 퉁치려고 했다는 게 좀 뭔가 괘씸한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체스님이 먼저 이렇게 기사를 보내주셔서 처음 접했는데 맨 처음에 6조라고 하길래 얘 이거 6조 갖고 있었어? 솔직히 처음에 이 생각을 먼저 했었거든요. 6조를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얼마나 이거는 사실 이게 테라 루나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아닌 것 같은데 6조면은 어이씨 이 돈 어디 있었지 했다가 이제 점점 이제 추적 기사가 나오면서 읽어보면은 6조가 있어서 6조를 내겠다고 그러니까 합의라는 말 때문에 제가 착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합의가 아니었고 뭐 이 돈도 없는 것 같다. 아마 그 정도까지 가지고 있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거의 그냥 국내 대기업에서도 이제 손에 꼽는. 아니 이걸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어떤 대기업 회장님께서도 뭐 이혼 재판 하신다고 뭐 벌금 몇 조 받으셨는데 그 정도 돼도 이걸 현금으로 지불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쉽지 않은 상황일 것입니다. 네. 그러면 또 뭐 이런 그 기분 나쁜 얘기는 이제 그만하도록 하고 이제 첫 번째 이제 신청곡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이제 제 신청곡인데 저는 뭐 여기 딱 이거 이 기사를 보고 좀 떠오른 노래가 이제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어쩌다. 그 옛날 네, 그 어쩌다가 이제 이 네. 지경까지 왔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노래 어쩌다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였는데 오랜만에 또 체스님 덕에 듣게 되네요. 자, 그럼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어쩌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어쩌다 듣고 왔습니다. 아, 오랜만에 들으니까 아주 좋네요. 상큼하네요. 네. 그리고 지금 날이 너무 더운데 이런 노래가 좋은 것 같아요. 괜히 이제 근데 다음 신청곡은 발라드구나.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조금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 첫 신청곡으로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 두 번째는 이제 그 리라화. 리라화가 좀 그 거래 암호화폐, 법정 암호화폐 중에 이제 세계 뭐 3위로 올라왔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거가 제가 이제 드러블에서는 뭐 시간 관계상 다 그 말씀을 못 드리고 넘어갔는데, 뭐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이제 은행이 거래소와 계약을 계속 이제 끊으니까, 관계를 자꾸 끊어내니까 이제 뭔가 이제 대체 수단으로 이제 뭔가 그 암호화폐를 채택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그 분석도 있었거든요. 그거 제가 한번 다시 좀 제대로 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밑에를 보면 네, 이게 카이코, 아까 분석업체 카이코가 그 분석한 건데, 리라의 암호화폐 거래량 증가가 바이낸스의 은행 파트너 상실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로 인해 바이낸스는 GBP와 호주 달러 거래상을 상장 폐지했으며, 이는 전체 법정화폐 거래량에서 리라의 점유율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바이낸스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어떤 이슈로 인해서 이런 법정화폐 호주 그 파운드나 호주 달러 거래상이 이렇게 폐지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남은 그 법정화폐 중에 그래도 좀 괜찮은 게 리라화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리라화로 좀 많이 몰리지 않았을까, 뭐 이런 분석을 내놓은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이제 그 리라화가 싸게 리라화를 사고 그거를 이제 암호화폐로 구매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또 그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결국에 이제 뭐 이건 그 터키 내부 사정 때문에 이런 리라화가 이제 거래가 많이 된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바이낸스 거래소가 은행과의 관계가 많이 깨지면서 이렇게 되는 것도 있다라고 해서, 제가 그 얘기 나누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이제 자꾸 이런 식의 그 형태가 많이 일어나게 되면, 뭔가 거래소가 자꾸 은행에 뭔가 좀 좌지우지 돼서 이렇게 뭔가 특정 법정화폐가 막 많이 갑자기 거래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관계가 결국에는 이제 크립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이게 뭐 좋을지 나쁠지, 그리고 이게 과연 꼭 이렇게 상생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좀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혹시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뭐 사실 우리가 거래소 은행의 관계에 대해서 사실 뭐 한 적도 되게 많고, 결국에는 뭐 이렇게 뭐 좋은 얘기로 끝나지는 않았었는데, 저도 이걸 보면서 이게 은행과 거래소 간의 간극이 점점 아직도 좁혀지지 않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자꾸 이런 식으로 뭐 문제 생길 때마다 은행이 휙휙 뭔가 좀 거래를 끊어버리고 막 이렇게 된다면은 사실 크립토가 견디기가 좀 쉽지는 않거든요. 사실 이게 되게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거래소는 악이고 은행은 선인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는데, 사실 은행이 악랄해요. 사실은 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은행 그때 IMF 때도 막 은행들 도산해가지고 이제 예금도 이제 제대로 이제 그 못 주는 그런 상황도 벌어졌으니까. 네. 은행은 사실 거래소를 좋아하죠. 좋아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근데 다만 네. 이제 은행이 거래소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금융당국이 이제 은행을 이제 그 자금 세탁 관련돼서 이제 자꾸 뭐 압박을 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거래소랑 이제 연을 이제 끊는 건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크립토가 은행을 안 써도 되게끔 만들든지, 예전에 뭐
태양이 뭐 태양빛이 뭐 내려준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채굴을 통해서 이제 누구나가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어떤 환전소를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자생하는 서비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정말 크립토만으로 움직이는 거를 만들든지. 두 번째는 이제 자금 세탁 그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떠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은행과 거래소는 굳이 같이 엮일 필요도 없거나 아니면 이 자금 세탁 방지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뭐 은행하고 거래소하고 같이 서비스를 만들거나. 근데 이런 경우에는 거래소랑 은행의 상생이 아니에요. 그냥 거래소는 은행 꼬봉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은행 꼬봉 되는 거고 뭐 이걸 가지고 저기 은행을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뭐 대체하고 뭐 이런 류의 서비스는 이제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은행은 거래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업비트 막 그 K뱅크가 저기 그 업비트 때문에 살아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다른 그 은행들도 이제 이런 거를 하고 싶어 하는데 이제 그 아무래도 이런 범죄 온상이잖아요. 이게 익명이 장점인 경우도 있지만 또 이것 때문에 문제도 많이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면들을 그 해결하게 되면은 또 이제 뭐 같이 여러 은행들이 이제 참여할 수도 있고 뭐 세계적으로도 뭐 할 수 있는데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너무 해먹었어요. 이거 벌금 5조 5천억 이거를 이 정도 낼 정도면은 너무 많이 문제가 되어 있고 그 장펑자오도 이제 그걸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금 세탁범 그 혐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쓸데없는 어떤 그 범죄자들한테 뭐 이런 것들을 유리하게 만들다든지 자꾸 이런 식으로 돈을 벌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만약에 그게 아니더라도 그게 아니라 이제 진짜 편의성을 제공하는 쪽으로 가면야 왜 은행이 싫어하겠어요? 좋아하지.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요. 이게 그 자국의 경제 상황이 좀 어려운 나라들이나 이제 뭐 은행의 자국 그 금융 당국에 대한 신뢰가 적은 국가의 경우에는 은행보다 거래소를 믿는 케이스들도 지금 있을 것 같고. 뭐 우리나라는 워낙 이제 금융 시스템이 잘 돼 있는 편에 속하는 나라니까 당연히 이제 거래소가 훨씬 더 믿음직하지 못하겠지만 터키나 뭐 이제 이런 좀 제3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뭐 도찐개찐 아닐까 이런 생각 좀 듭니다. 네, 이게 뭔가 그 최스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상생이라기보다는 이제 뭔가 좀 꼬붕이 돼가지고 살아나가는 방법도 사실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는 그러니까 뭔가 조금 이제 전투적인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씨 은행 밑으로 뭐하러 들어가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밑으로 들어가서 제끼면 되잖아. 좀 이런 생각도 혁명 네, 하긴 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게 은행과 우리 법정화폐 역사는 너무 오래됐고 그 암호화폐는 진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이제 사실 이런 법정화폐 시스템은 그냥 지금의 화폐 이전부터 이제 탄탄하게 이게 기반을 다져가면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자금 세탁이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크립토는 그거보다 훨씬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점이 있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갑자기 무슨 은행 그 체제를 뒤집으려고 이제 1대1로 갑자기 확 붙겠다 이러면은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가 아무리 이제 뭐 기술이 좋고 명분이 좋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대중들이 써야 되는데 대중들도 계속 이 은행 시스템으로 계속 몇십 년 동안 이게 해오던 게 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아무리 편하다고 해도 다 바꾸라고 하면 완전 생활 패턴을 바꾸라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쉽지 않다. 그럴 거면은 은행 이제 살살 이제 뒤 이제 하면서 지금 제스처가 영 바람직하지 않은 제스처를 간질간질 저기 방송생활 수칙 5가지 읽어보세요 저거. 네. 해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을 이제 찾아 나가고 이제 좀 뭔가 지지 기반이 뭔가 좀 다져지면 그때 뭔가 좀 제대로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그 체스님 말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좀 채굴 방식을 조금 더 뭔가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개선해보면 어떨까. 할 수 있지 않을까는 저는 사실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모르지만 채굴이 좀 더 보편화되고 대중화되고 좀 쉬워지고 이렇게 뭐 그러면서 이제 점점 복잡해지긴 하는데 환경 파괴도 하면 안 되고 좀 그런 뭔가 채굴
그게 있으면은 사실 스테픈 같은 모델도 사실 그건 채굴 행위나 다름없잖아요. 되게 좋죠, 근데.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뭔가가 좀 있으면은 사람들도 이제 쉽게 그 크립토를 접하고 또 쓰는데도 거부감이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이게 뭐 상생의 답을 찾자 뭐 이걸 위해서 뭐 가져온 주제는 아니고 그냥 한 번씩 한번 생각을 해볼 이제 타이밍이 됐다 싶어서 가져와 본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신나는 곡 들었으니까 좀 잔잔한 또 곡 소개해 주시죠. 아, 이게 그 우리나라 항상 이제 뭐 규제나 이런 세계 암호화폐 관련해서 항상 늦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져온 곡이고 또 그냥 제가 최근에 그냥 듣고 싶어서 네. SG 워너비의 느림보를 네. 가져왔습니다. 네, SG 워너비의 느림보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느림보 같아서 사랑은 내게만 느림보 같아서 지난 사랑 얘기에 넌 울보 같아서 가슴 아픈 사랑에 나는 울보가 돼서 길을 걷다가 보채는 아이의 울음소리에 고개를 돌릴 땐 이제 하나의 엄마가 되어서 네가 있을 곳을 찾은 것 같아서 평생 내일은 것만 같던 기다리는 일도 그만둬야 하는 날 너무 늦어버린 날 느림보라고요. 넌 울보 같아서 가슴 아픈 사랑에 나는 울보가 돼서 길을 걷다가 보채는 아이의 울음소리에 고개를 돌릴 때 이제 하나의 엄마가 되어서 네가 있을 곳을 찾은 것 같아서 평생 내일은 것만 같던 기다리는 일도 그만둬야 하는 나라서 보내야만 하는 나라서 바보 같은 하늘이 뭐라고요. 마음 바꾸지 못하는 건 마음 두고 가지 못하는 건 울 것 같아서 울 것 같아서 울 것 같아서 내가 기다리잖아. 사랑은 언제 네. 이게 갑자기 느림보 듣다가 지금 이 느림보 거북이처럼 이 태블릿이 미쳐가지고 날뛰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 왜 이러죠? 이거 마지막 신청곡 이거 불안한데 이거. 네. 태블릿이 갑자기 더위를 먹어가지고 열심히 잘 듣고 있다가 아니 갑자기 갑자기 어쩌다가 끊어졌습니다. 나왔어. 네. 네. 근데 되게 스무스하게 잘 대처했어요. 네. 아니 지금 기리님이 딱 젖어가지고 딱 이렇게 듣고 계시는데 갑자기 아, 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무튼
근데 되게 서로 약간 그 눈치 보더니 그 당장. 근데 아마 청취자분들 이게 더 재밌을 수도 있어요. 네. 아니 이게 처음 겪는 방송 사고인데 셋 다 일사불란하게 헤드셋부터 헤드셋부터 딱 하고 제가 다행히 이제 그 마이크를 제대로 올려가지고 네. 이게 또 이게 당황하게 되면 뭐 이상한 거 올리잖아요. 네. 마이크를 뭘로 올리셨다고요? 아니 마이크를 제대로 올렸다고요. 제대로 사운드를. 올리셨어요. 네. 태블릿을 건드리지 않았는데 갑자기 느림보에서 어쩌다로 바뀌고 지금 이래가지고 이거 지금 마지막 신청곡이 좀 불안한데요, 이거? 네, 그리고 갑자기 이게 1분 듣기였나? 물론 다 듣기는 했지만. 자, 뭐 이렇게 된, 김에 바로 그냥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세 번째는 이제 코인베이스에서 이더리움이 올해 최대 규모로 이제 유출이 돼서 10억 달러를 넘었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게 그 헤드라인만 보고 뭐 또 해킹 당했나 이런 줄 알았어요. 유출이라는 그 자극적인 표현을 쓰니까 이게 사실 유출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출금을 했다. 뭐 이 10억 달러가 이제 출금이 됐다. 뭐 좀 요런 뭐 정도인데 갑자기 유출이라 그래가지고 저도 이게 뭐가 또 사건 사고가 터졌구나 했는데 그건 아니었고 그냥 이더리움이 많이 거래가 돼서 사람들이 많이 코인베이스에서 돈을 빼갔다. 네, 그런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 업계 입장에서는 또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뭐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 이 원인으로 10억 달러가 빠져나간 원인이라고 보여지는 게 이제 이더리움 스팟 그 ETH. 네, 그래서 ETF. ETH는 뭐죠? ETH가 이더리움. ETF. 네, 제가 이제 저도 태블릿이랑 같이 더위 먹어가지고 네, ETF 영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비트코인 이제 현물 ETF, 스팟 ETF 관련해서는 이제 예전에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해서 이제 또 뭐 별로 뭐가 있겠냐. 별거 없다. 뭐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이더리움 이거 관련해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에 가져왔는데 제가 또 이제 주제를 정하면서 예전에 비트코인 ETF 때는 우리가 뭐라고 말했을까를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들어봤어요. 그랬을 때 이제 첼스님이 비트코인을 이제 증권사가 다 가지고서는 증권사에서만 이제 비트코인을 거래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좋을 게 없다. 그냥 뭐 많은 이제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보유하면서 이제 뭐 비트코인 뭐 관련된 뭐 서비스도 개발하고 뭔가 이런 비트코인 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해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다 그 증권사에 다 이제 갖다 넣어놓고 그러고 증권사만 가지고 있으면 투자 용도로만. 네, 투자 용도로만 가지고 있으면 뭐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첼스님이 딱 이러셨어요. 이더리움 ETF가 난 더 걱정이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답이 나와 있잖아요. ETF는 이더리움의 독일까 약일까? 답이 나와 있는 게. 아니 근데 그 사이에 뭐 생각이 바뀌셨을 수도 있고 뭐 또 다른 생각이 또 추가되셨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가져온 건데 근데 저도 이제 그거 들으면서 일단 첫 번째로 블로킹이 유익하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들었고 두 번째는 최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트코인 ETF는 그래도 어쨌든 비트코인 자체가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최스님도 그러시고 이건 뭐 사실 상징성이다. 비트코인이 이제 상징적인 존재가 됐고 실질적으로 뭔가 대중들한테 이제 녹아들어서 쓰이는 용도로는 뭐 이더리움이 그래도 적합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 ETF의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 이더리움에 더 치명적일 수 있겠다. 그 생각이 일단 먼저 들었어요. 아니 근데 이게 뭐 만약에 이제 그 생각이 바뀌었냐 그러면은 사실 별 바뀌진 않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방송이 진행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네. 긍정적인 측면을 이제 쥐어 짜볼 수도 있는 거죠. 일단 첫째는 이 경제가 어려운데 이제 자산 증식의 기회 자체가 되게 이제 적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한 어떤 그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ETF는 이제 그래서 어쨌든 네. 그 글로벌하게 뭔가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서비스와는 별개로 이제 그런 게 있고, 두 번째가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이 현물 ETF가 왜 지금 이슈냐고 하면은 이제 증권사가 ETF 상품을 만들려고 그러면 그 이더리움을 직접 보유를 해야 돼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증권사가 다 가지고 있게 되게 되면은 이제 쓰이지 않게 되니까 그게 문제라고 하는 건데, 이제 다른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증권사가 보유하게 되면은 가격 자체가 등락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제 서비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수료 체계를 안정적으로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500만 원짜리 그 이더리움을 수수료 하려고 그러면은 엄청나게 비싸지기 때문에 그게 뭐 실효성이 있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뭐 레이어 2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뭐 솔루션이 있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수수료 체계가 안정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이제 10배가 뛰었다거나 아니면 10배가 폭락했다거나 그에 따라서 이제 시스템이 어떤 문제가 생기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적어질 수 있다. 그런 측면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증권사 쪽에서 대량의 어떤 그 이더를 지금 다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자유로운 어떤 그 이체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빈번하게 이제 그 뭐 스타트업이 그거 가지고 뭔가 실험을 해본다든지 이제 그러기에는 이제 거리가 조금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예, 뭐 그냥 내가 거래소 막 가입하고 뭐 알아보고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런 거 되게 일일이 뭐 키 관리하고 막 이런 거 다 어렵고 복잡한데 그 증권사가 다 해주니까 그냥 뭐 이더 ETF 그냥 사면 되니까. 예, 그냥 그거 사면은 알아서 해주니까 그런 거는 정말 좋죠. 그냥 어디까지나 진짜 투자의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훨씬 편해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터넷 검색해봐도 엄청 호재라는 그 글들이 엄청 많아요. 이게 그런 거예요. 그 지금도 계속 계속 투자 쪽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이제 증권 규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되면. 점점 이제 이더리움 자체도 뭔가 이제 이게 상품이냐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 투자 상품이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거 이제 증권성을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거니까. 네. 이게 사실은 이제 그 투자자 관점에서는 되게 좋죠. 그러니까 증권 투자하듯이 코인도 투자한다. 약간 이런 개념이잖아요. 네네. 근데 업계에는 아주 안 좋은 시그널이에요. 업계는 이거를 이제 증권식으로 이제 규제가 점점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ETF 승인 났을 때, 투자자는 좋은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정말 막 저렴할 때는 막 이더 막 3개 하나 이렇게 어디다 구해가지고 막 실험도 해보고 서로 막 주고받고 하는 건데, 이제는 그런 낭만 자체가 사라지는 거고, 이제 앞으로 토큰 같은 경우도 이제 다 이제 이런 증권사 쪽으로 이제 규제를 받게 되는 거죠. 좀 운신의 폭이 좀 좁아, 그러니까 뭐 큰 물에서 논다고는 볼 수 있겠지만, 네네. 이제 저 같은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 이더 가지고 뭐 한다 이거는 사실은 좀 쉬운 일은 아니죠. 뭐 하나가 500만 원이니까 이제 네. 뭐 하나 트랜지션 날리려고 해도 뭐 몇천 원, 뭐 조금 돈 재수 없으면 몇만 원씩 몇십만 원씩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네네. 특히 이더는 컨트롤이 힘든 게 비트는 그냥 돈 딱 보통 보내고 끝이라서 뭐 암만 수수료 많이 나가봐야 그 상한선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네네. 근데 이더는 뭐 예전에도 항상 사고 터졌지만 그 안에 코드가 실행되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갑자기 뭐 모든 돈이 다 빨려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데 뭐 아무튼 이제는 너무 비싸니까 그런 사건 사고들 예전에는 그냥 귀엽게 넘어갈 수 있었던 것들도 이제는 귀엽게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이제는 사실은 섣불리 건드리기 쉽지 않은 좀 상황이 된 거죠. 네네.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더 ETF가 됐으면 사실 여기서 끝이 아닐 거잖아요. 네. 이제 다음에 저희도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뭐 폴리곤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네네. 솔라나도 있고 뭐 다양하게 나올 거잖아요. 그럼 이제 다 이제 나도 ETF 한번 약간 슈퍼스타 K 마냥 네네. 그런 거를 다들 스스로 기대하고 있을 텐데 네. 이제 계속 이제 뭐 나도 ETF 쟤도 ETF 이렇게 다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네. 뭐 다 이제 그럼 이제 사실은 코인의 기준이라는 것이
그동안 이제 뭐 거래소 상장을 거의 기준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네. 거래소에 어느 유명한 거래소 상장돼 있으면 이건 좋은 코인이고 안 좋은 코인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ETF를 이렇게 상장하다 보면은 ETF가 올라가 있는 게 이제 좋은 거, 네. 안 올라가 있으면 안 좋은 거, 뭐 이제 이런 기준이 될 거고. 네. 그다음에 그 코인 만드는 사람이나 토큰 만드는 사람들의 동기부여 자체가 네. 예전에는 이제 그 블록체인 운영하는 그런 사들이 뭐 나름의 어떤 철학적인 가치를 어느 정도는 다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뭐 탈중앙화 됐건 뭐가 됐건 뭐 다양한 가치가 있었는데 이제는 만들면은 이제 거래소 상장을 넘어서 ETF 상장까지 이제 바라보게 네. 되는 그런 동기부여로 가지 않을까 해서 이게 조금 어떤 유틸리티로 가는 데는 좀 아쉬운 측면은 없잖아 있다. 네. 그러니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냥 뭐 증권사에서 판매되는 그런 주식 상품 중에 원 오브 댐처럼 되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안타깝긴 해요. 뭔가 좀 그 크립토만의 문화, 크립토만의 그런 어떤 색깔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게 그냥 증권사 색깔로 그냥 다 칠해져 버리는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도 그런 면은 좀 우려스러운 게 있죠. 네, 그래서 뭐 당연히 뭐 좋은 점도 있기 때문에 뭐 맹목적으로 이거는 뭐 안 좋다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지금 사실은 그 저기 뭐죠? 클레이튼 이름 바꿨잖아요. 그 뭐죠? 메가 네, 뭐 어제- 드래곤 어쩌고 네, 바꾸고 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결국은 모든 지금 그 코인 토큰 관련된 회사 단체들이 결국 이거 지금 보고 어차피 될 거 알았으니까 나도 가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다 뭐 네. 하고 있는 거고 네. 앞으로 이게 뭐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네. 꼭 어깨 이게 뭐 좋다 뭐 주류로 가니까 뭐 좋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아무래도 좀 애매한 네. 상황은 없잖아 있다. 네. 네. 대응은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피할 수 없는 그 흐름이라면 대응을 잘 찾아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 한 줄 논평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저는 한 줄 논평 좀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제 한 줄 논평은 맨날 세 가지 주제 가져오는데 제일 잘 가져온 주제는 체스가 텐션이 좋다. 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 세 가지 중에 이제 순서를 막 고민을 했는데, 처음에 두 개는 체스님 거의 말 안 하실 것 같아가지고, 내가 좀 떠들어 제껴야겠다 생각했고, 이걸 마지막에 배치를 하니까 괜찮았네요. 핑미업. ETF.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태블릿 3분 20초만 버텨다오. 이거 하려고. 중간에 멈추면 체스님이 노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는 누구 한 명이 노래하는 걸로. 뒤에 자연스럽게 이어져. 반주가 없어. 네, 노래 연습도 해야 돼. 네. 네, 아무튼 지금 시간이 많이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 곡은 제 곡인데, 이제 뉴진스의 신곡 하우스잇 들으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들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ll I know is now I get the sun 그동안 맨날 always up and down 생각도 생각 spinning round and round changing my mind 세상도 그렇지 이런 헛소리 How it's supposed to be 그만해 cause it's clear It's simple It's like biting an apple Toxic lover, you know better. 거기선 좀 말고 얼른 나와. 이러지 마, in my storyline. So no, And don't you know how sweet it tastes? How sweet it tastes. Yeah, don't you know how sweet it tastes? How sweet it tastes. Yeah, don't you know how sweet it tastes? Now that I'm without you. 나 더는 묻지 않을래. How sweet it tastes. 알려주지 않아도 돼. How sweet it tastes. Why don't you know how sweet it tastes? Now that I'm without you. 모든 게 typical, so I